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톡톡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잊혀진 미네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칼슘이나 철분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혹시 최근에 눈꺼풀이 자꾸 떨린다거나 잠을 자도 피곤하거나 밤에 잠들기가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요 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무려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현대인의 약 70%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특히 중장년층은 흡수율이 떨어지고 배출은 증가해서 더욱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근육 경련과 눈꺼풀 떨림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증상이죠. 갑자기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거 겪어보셨죠? 회의 중에, 운전 중에,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눈이 떨리면 정말 신경 쓰이고 불편하잖아요. 또 종아리나 발바닥에 갑자기 쥐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깨는 경험 정말 아프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피로나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해서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그 결과 경련이나 떨림이 나타나는 거죠. 눈꺼풀 떨림뿐만 아니라 종아리 경련, 발바닥 경련, 손가락 떨림, 목이나 어깨의 근육 긴장,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규칙적인 휴식을 취해도 계속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그네슘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불면증과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수면 문제는 중장년층에게 정말 흔한 고민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마그네슘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진정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이죠.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우리 뇌와 신경계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마그네슘은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을 돕습니다. 가바는 뇌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가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의 생각이 계속 맴돌거나 사소한 소리에도 잠이 깨거나 얕은 잠만 자고 깊은 잠을 못 자는 느낌이 든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
수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없고 뭘 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 느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힘들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마그네슘 부족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ATP라는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배터리 충전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그것을 에너지로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은 만성적인 피로를 느낍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더욱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계속 마셔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휴식을 취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불안과 우울감입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나이 들면서 성격이 예민해진 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것도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뇌의 화학 물질,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생성과 기능에 마그네슘이 필수적이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고 그 결과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많은 경우 마그네슘 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마그네슘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불안과 긴장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경우 갱년기와 맞물려 마그네슘 부족이 더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증상이라면 마그네슘 보충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심장 두근거림과 부정맥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건 정말 불안하고 무서운 증상이죠. 이것도 마그네슘 부족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실 심장 건강과 마그네슘의 관계는 의학적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또한 심장의 전기 신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에요. 칼륨처럼 마그네슘도 심장 박동의 리듬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하죠. 심계항진,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빠르게 뛰는 증상도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이것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맥박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먼저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각한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증상이 계속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마그네슘 보충으로 심계항진이나 경미한 부정맥 증상이 개선되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약물이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왜 현대인의 70%나 마그네슘이 부족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양의 마그네슘 함량이 감소했습니다. 현대 농업에서는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토양의 미네랄이 고갈되어 식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양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가공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흰 밀가루, 흰쌀, 설탕 같은 정제 식품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어요. 세 번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마그네슘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현대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어서 마그네슘이 빠르게 고갈되는 거죠. 네 번째, 특정 약물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위산 억제제, 이뇨제, 일부 항생제 같은 약물들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다섯 번째,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중장년층은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마그네슘 흡수율이 낮아지고 신장을 통한 배출은 증가합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 술을 많이 마시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대인 대부분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있는 겁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더욱 부족하기 쉽죠. 그럼 이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마그네슘 섭취량은 남성 420mg, 여성 320mg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다행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견과류와 씨앗류가 최고입니다. 아몬드는 1온스, 그러니까 약 20쇠알에 80mg이 들어있어요. 호박씨는 1온스에 무려 150mg이나 됩니다. 캐슈넛, 땅콩, 해바라기씨도 모두 좋습니다. 녹색잎 채소도 훌륭합니다. 시금치는 조리한 것 반컵에 78mg이 들어있어요. 케일, 근대,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녹색을 띠는 이유가 엽록소 때문인데 이 엽록소의 중심에 마그네슘이 있거든요. 통곡물도 좋습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통밀 같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흰쌀이나 흰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콩류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검은 콩은 반컵에 60mg, 병아리 콩도 비슷합니다. 두부나 된장 같은 콩 제품도 좋아요.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고등어와 연어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 약 82mg이 들어있어요. 다크 초콜릿도 놀랍게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1온스에 64mg이 들어있어요. 물론 당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셔야겠죠. 아보카도는 중간 크기 하나에 58mg, 바나나는 중간 크기 하나에 32mg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하시면 충분히 마그네슘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아몬드나 호박씨를 작은 통에 담아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업무 중에 간식으로 드시기 좋거든요. 둘째,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처음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적응하기 쉽습니다. 셋째, 매일 녹색 채소를 드세요. 시금치나물, 케일 샐러드, 녹색 스무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색 채소를 섭취하세요. 하루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고요. 다섯째, 커피와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술은 적당량만 드세요. 마그네슘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스트레스가 줄면 마그네슘 소비도 줄어듭니다. 일곱째, 필요하다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마그네슘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보충제를 복용하실 때는 종류를 잘 선택하세요. 마그네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가 흡수율이 좋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반면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처음엔 적은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려가세요.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진정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항생제, 골다공증 치료제, 고혈압약 등과 함께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과다 복용하지 마세요. 마그네슘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루 상한선은 350mg 정도인데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보충제로 2 이상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연식품에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데요. 칼슘만 많이 먹고 마그네슘은 부족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비율로 섭취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칼슘을 1000mg 먹는다면 마그네슘은 500mg 정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칼슘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어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고 신장 결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적절한 곳에 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마그네슘도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품도 많으니 참고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약 70%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신호 기억하시죠? 근육 경련과 눈 떨림, 불면증과 수면 장애,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불안과 우울감, 심장 두근거림과 부정맥.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 생선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은 잊혀진 미네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칼슘이나 철분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견과류 한 줌, 시금치나물 한 접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